combustion vehicles first. We are going to the battery electric vehicles. So we're continuing to develop the fuel cell. We'll put that in commercial vehicles first, and then be backwards compatible into passenger cars in the future in the market. Most of 20 years. We have a lot of know-how in this area. And we presented last year the GLC F cell to demonstrate how it would be a true passenger car. 저희 EQC는 전기 자동차, 순수 전기 자동차의 최초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EQ 패밀리의 첫 멤버인데요. 7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중형 SUV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모델 자체가 모든 시장을 강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로서. 그리고 또한 이미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EQC의 큰 놀라운 또는 서프라이즈는 뭐냐면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메르세데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메르세데스 벤츠의 브랜드의 약속을 130년 전통의 모빌리티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전기차라는 것입니다. 오늘 체험하셨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아주 그 노르웨이의 도로 표면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웨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타이어의 소리를 조금만 줄이면은 이 EQC가 진정한 어떤 운전 체험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평화로운 어떤 릴렉스한 그러한 상태로 주행을 하면서 차를 운전을 하면서 서로 속담 또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파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스포츠카를 가진 분 중이면은 이 스포츠카 모드를 그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출발할 때 그 느낌을 체험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그 배터리 전기차의 EQ 패밀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미래의 구동력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레인을 정했는데 2025년까지는 모든 내연 엔진 메세디스 벤츠의 모든 엔진은 적어도 최소한 48V EQ 부스트 시스템이 장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이라든가 퍼포먼스 성능 그리고 좀 더 좋은 연비를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메세디스 벤츠의 최소한 미래의 약속인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력을 탑 투 버텀까지 S클래스부터 A클래스에 이르기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 모델, 소형 모델, 컴팩트카부터 시작해서 WLTP 레인지까지 포함해서 70km까지를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모델의 포트폴리오를 넓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에미션 프리로 하고 싶은데 주말에는 모두 스키를 하러 가거나 시골에 있는 할머니를 방문하러 갈 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러한 최고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도 저희 전략 레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그것은 EQ인데요. EQ 파워 플러스가 뭐냐면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데요. 퍼포먼스에 대한 것입니다. AMG는 메세디스 벤츠의 서브 브랜드로서 스포츠카와 퍼포먼스 고성능 차
브랜드인데요. 이 AMG 또한 하이브리드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AMG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레이싱 팬인 경우에는 루이스 해밀턴은 F1 바르셀로나 어제 레이싱을 했는데 내연 엔진과 파워 하이브리드의 적절한 조화가 있으면은 F1 레이스도 우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AMG 브랜드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전기화 전략을 방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한층 더 나아가서 총체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그거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앰비션 2039, 야망 2039를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저희 회사의 원전으로 돌아갈 때, 바라볼 때, 이 스킬이 세상의 니즈를 만날 때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메세데스 내에서 새로운 여정에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퍼포스가 뭔지, 우리가 왜 여기 이 세상에 왔고, 왜 아침에 눈을 뜨고, 왜 무엇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것은 톱다운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일입니다. 어떤 그 홍보대 행사를 랑 계약을 해서 배너를 만들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아주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고전학자처럼 우리 회사의 DNA 유전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메세데스 벤츠가 4개의 원칙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을 위한 혁신이라는 것이고 말을 더 빠르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빼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래서 개인의 모빌리티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별, 신뢰가 가는 별, 다시 말해서 별이 있으면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술적인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의 명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메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 것이 아니라 A에서 B로 가는 것은 스타일 있게, 모양 있게 가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파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결합시키는 그 어떤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직원이 되면은 이것은 단순한 근로 계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어떤 그 별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총합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종합시켰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첫 번째 움직임, 다시 말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감정을 움직이고 이런 실리적인 것을 움직이고 뭔가를 해내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으냐, 우리가 누구이고 싶으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은 다음으로 나갈 메세데스 벤츠의 약속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임리가 얘기하듯이 최고 아니면 싫다라는 것은 제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를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그 우승이라든가 어떤 성취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세데스 벤츠는 항상 미래의 약속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모빌리티든 간에 앞으로의 친환경적인 그러한 전력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약속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저희 브랜드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혁신이 또 발명이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세상에 어떤 척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음 세계에 넘어가면서 이
유용한 발명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모빌리티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연장선에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전략을 하면서 여기는 비즈니스이고 이것 자체로서 그 전략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핵심의 신뢰, 믿음이어야 되고 고객에 대한 약속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세데스 카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20년 이내에 이거는 뭐 제품 사이클로 보면은 3회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승용차를 카본 프리, 그러니까 탄소, 무탄소로 또 탄소 중립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래서 2030년의 그 중간 지점을 보면은 2039년은 상당히 긴 세월이지만 2030년을 한번 볼 때 저희 목표는 뭐냐면은 50% 이상의 판매차가 전기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터리 전기차이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든 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제 주행 거리가 좀 더 넓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연 엔진이 있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내연 엔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의 전기화 배터리 순수 전기차는 앞으로 10년 동안 안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2039년, 20년 뒤를 바라볼 때 이거를 정확하게 숫자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의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그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인데요. 물론 배터리 전기차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 그림의 일부는 되겠지만 그래서 막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고 앞으로의 에미션 프리 기술의 비용 절약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좁은 공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 전조도 기술도 앞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10년 안에 연료 전지가 상업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제 시내버스가 연료 전지로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39년에 기술의 비용에 따라서 자동차에도 그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 연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이산화탄소 중립적인 연료를 내연 엔진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경제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20년 뒤에 이것이 경제력을 성취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기술 중립적으로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그것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는 정확한 구체적인 목표는 순수 전기차라는 것입니다. 배터리 전기차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품일 것은 이제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볼 때 총체적인 그런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자체, 제조 자체도 탄소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승용차 제조 기술을 2022년까지는 탄소 중립적인 방법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배출뿐만 아니라 생산 자체를 탄소 중립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에너지 소스 또는 그 에너지 환경에 따라서 이와 같이 공장도 탄소 중립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품을 보면은 이제 서플라이어 납품업체가 있는데 저희 2039년의 야망, 앰비션 2039년의 야망 중에 하나가 저희 서플라이 체인도 우리의 여정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투명성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 자체의 이산화탄소 발자국을 지금까지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투명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저희가 그 서플라이어 선정 기준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 이전처럼 부품이 우리한테 오기 전에 이산화탄소의 발자국을 되도록 최소화시킬 것을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기준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즈 페이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르웨이에 지금 와 있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노르웨이에서 시승 행사를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부분 수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가 이산화탄소 중적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전기 자체가 녹색 전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산화탄소 발자국이 적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독일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세계 큰 전기 또는 에너지 시장을 바라볼 때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은 향후 20년, 30년 뒤에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상당히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하이파워 네트워크 충전을 지금 아이오니크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녹색 전기로 또는 녹색 에너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차지만 우리가 에너지 업체, 발전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좀 더 녹색 에너지로 공급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즈 페이스 자체도 되도록이면은 이산화탄소 중립적인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로 에미션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은 전 세계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투자가 불가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정부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센티브 정책, 펀딩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정치의 의무고 우리는 지금 정치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이러한 모델을 따라가도록 유도하고는 것이면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가격이 뭐냐. 그래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저탄소 정책을 유도를 하면서 이러한 전환이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의 발명을 통해서 인류는 자유를 얻었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구조 1세대의 전기차의 비용 구조가 내연 엔진보다는 높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빌리티 자체가 지속 가능한 것은 환경 친화적인 환경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의 개발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술의 개발을 해서 비용을 전체적으로 절감시키는 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을 거쳐서 우리가 내연 엔진과 비슷한 비용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 따라서 그 정책에 따라서 그것이 시기가 약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
세금 구조 자체가 전기차가 오히려 내연엔진 차보다 더 경제적인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어느 정도의 그 유도를 할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면에 깔려 있는 비용 구조 자체가 경제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전환을 녹색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생활력 있는 그러한 구조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기술이 바로 핵심이고 기업가 정신이 핵심이고 그리고 파이오니어 정신 그리고 발명가 정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안 한다로는 안 되죠. 네, 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지만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진보가 가능한 것이고 도전을 직면하고 극복을 하고서 노력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인의 모빌리티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게 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저녁을 즐겨주시기